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용산 전자랜드에 위치한 서울전자에 와 있습니다. 용산 자주 들르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예. 여기에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제품들 테스트하러 왔는데요. 앵트레크라는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오디오월드 첫 번째 오피셜 리뷰를 그때 앵트레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구독자도 거의 없고 한 100명, 200명 네. 됐을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여기 서울전자 사장님이 예. 저희가 이제 저희를 믿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달성 부름을 딱 보시고 네. 이 앵트레크 그때 콘스탄틴 케이블이었죠. 그렇죠. 뭐 USB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해서 한 2, 3차례에 걸쳐서 되게 재밌게 리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때 설립이 됐죠. 원래 그 대표 이분이 원래 이런 쪽 하시던 분이 아니라 원래 그냥 오디오 엄청 매니아고 음악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고, 저는 해외의 그런 오디오 포럼 사이트 이런 데서 처음 봤었어요. 일단 익스테리어가 아날로직하고 목재로 이 단자들을 감싸고 있고 막 이런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는데, 처음에 출시했던 게 아마 USB 케이블이었던 걸로 네. 알고,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앵트레크 하면은 그 비브 이터라고 예. 그 맞아요. 가죽 그 인형 같은 거 이제 스피커 이제 위에다 올려놓고 예. 그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게 소리가 좋아질까? 예. 근데 실제로 A/B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어떤 노이즈 같은 게 싹 줄어드는 예. 그 배경이 좀 더 정숙해지고 그런 차이를 느끼면서 야, 이 앵트레크 좀 주목할 만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의 그런 액세서리를 정말 많이 취급하는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USB 케이블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김편님 얘기하셨던 비브 이터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케이블 외에도 특히 이제 접지 관련 그라운드 박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들인데 접지 박스로 또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고, 근데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예, 이런 목재 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그 대표가 국내에 방한을 해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부모님 때부터 이제 계속 살아오던 오래된 가옥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부셨대요. 다른 데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거를 부셨는데 이 목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몇십 년간 비와 눈과 바람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굉장히 단단하면서 강도는 높고 상당히 가벼운 오디오의 최고의 소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배나무의 뭐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처음에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 뭐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이 이제 상당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가니까 뭐 한 100여 종은 될 것 같은. 네. 예. 그러니까 이 접지 박스만 하더라도 제가 2018년에 이 지금 보이시는 그러니까 이쪽 거죠. 네. 보시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올림푸스 10을 리뷰를 했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접시 박스만 해도. 네. 근데 지금은 뭐 텅스텐 모델도 나오고 뭐 네. 해서 확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올림푸스 10은 말 그대로 10인데 처음에 얘네가 접지 박스를 처음으로 내놓은 게 2007년이에요. 예. 그러면서 올림푸스 10, 그러니까 그 기념 10주년 모델로 나온 게 지금 보시는 올림푸스 네. 10인데, 이때 제가 리뷰를 하면서 역시 접지로 인한 어떤 이득 같은 게 요 조그만 2kg밖에 안 되는 이 박스에서 네. 이 구현이 되는 걸 보고서 네. 좀 대단하다고 좀 느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라인업도 있고 그 중에서 접지 박스, 그라운드 박스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올림푸스 10이라는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접지 박스라는 게 뭘 하는 물건이냐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접지는 말 그대로 그라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어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전원이 볼트 수가 되게 높잖아요. 220볼트.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 몸에 흐르면 통과를 하면은 예. 위험하니까 네. 안 통과하고 땅으로 들어가게끔 우회도로를 만드는 게 접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접지라는 거는 안전을 위한 문제였어요. 그죠? 네. 220볼트 거기서 그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와서 네.
몸을 통과해 버리면은 예. 큰일 나니까. 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회를 해갖고 안 통과하고 땅으로 꺼지게. 네. 그렇죠. 좀 표현이 그런데 이제 땅이 네. 0볼트를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20볼트로 나와서 0볼트 대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원리인데 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거지 오디오 신호를 위한 거는 사실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오디오 좋아하시는 이 분들 엔지니어들이 그러면 오디오 신호에 끼어드는 그 접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유사한 접지 박스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가상의 땅을 만들게 된 거죠. 네. 가상의 지구. 그래서 그렇죠. 뭐 별의별 이제 어떤 형태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지금 앵트레크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아까 이제 코나님이 말씀하신 네. 그 우드 스웨덴 나무 목재 안에 얘네가 비밀로 하는 네. 철광석하고 미네랄 조합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소형 지구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 고주파 노이즈라든지 접지 노이즈가 딴 데로 안 가고 예. 이 안으로 흡수되게끔 네. 그게 이제 기본 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품 등급에 따라서 한 박스가 하나만 연결하는 게 좀 엔트리 모델이고 예. 위로 갈수록 뭐 3개, 8개까지 이제 그 접지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퍼포먼스 평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테스트에서는 올림푸스 10을 2개를 동원해서 네. 그 AP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오디오 기기들이 내부에 이제 샤시 접지가 내부 이제 그 PCB 쪽에 알아서 다 돼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뭐 굳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제대로 이제 접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접지가 일반 일반 가전제품이면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디오 기기들은 이 접지가 안 됐을 때 그게 실제로 음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라운드 노이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라운드 쪽에서 만들어내는 노이즈가 이 원래 음악 신호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액티브 그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앵트리크는 패시브 그렇죠. 형태로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나오는 거죠. 전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어떤 오디오 기기를 만졌을 때 기분 나쁜 정전기라든지 네. 이런 게 느껴지면은 접지 노이즈가 예. 제대로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뭐 가상 접지가 됐든 세시 접지가 됐든 그러니까 예. 정확히 0볼트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기기들 사이를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라운드 루프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전원에서 왔기 때문에 접지 노이즈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니까 액티브가 됐든 패시브가 됐든 접지 박스는 가상의 0볼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떤 깔때기처럼 예. 그 몸에 안 좋은 오디오에 안 좋은 그 노이즈들이 그쪽으로 다 예. 그 하수구처럼 몰려드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올림푸스 10 같은 경우 뭐 상위 기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올림푸스 이 10 이 모델이 이게 10주년 기념으로 나왔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가장 가격 대비로는 정말 사용하기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앵트레크 접지 박스 모델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셀러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의외로 가격대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합리적으로 좀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올림푸스 10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있는 게 원래 올림푸스 모델이고요. 네. 요거를 축약한 10주년 모델이 이 올림푸스 10이고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면은 접지 단자가 있고 거기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게 돼 있는 거죠. 접지 케이블. 그러니까 갈고리형으로 예. 거는 거죠. 예. 일종의 바인딩 포스트인데 돌려서 조이는. 조이는 건데 예. 원래 그 디폴트는 이렇게 크지 않고요. 조그맣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그냥 조그만 문고리처럼 생긴 그렇죠. 예,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게 다시 이게 좀 상위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K2도 있고 에베레스트도 있고 한 예. 뭐 피크4도 있고 한데 최근에 이 맥스 T, 예. T가 텅스텐의 약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안에 텅스텐이라는 광물질을 집어넣어서 좀 더 이 안에 본체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를 체결하는 닫아주는 이 단자에도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갖고 전에 한번 에베레스트 얘보다 이제 좀 하이 모델이었는데 요 바인딩 포스트만 바꿔도 소리가 확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접지 박스 쪽에는 그 갈고리처럼 생긴 그 터미네이션 된 그쪽을 연결을 하고, 이제 기기 쪽은 어떻게 연결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 활용도가 있어요. 이제 접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에 그냥 꼽을 수도 있고, RCA 단자 쪽이 이제 네거티브 쪽, 네. 예, 그쪽에 꼽아도 되고, 그리고 USB나 랜 이런 걸로 마감된 그 케이블 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디지털 기기 중에서는 그쪽에 남는 단자들에 이렇게 꽂으시면 꼽아주면은 돼요. 그라운드 박스의 이 성능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연결한 기계에 그 시끄러운 접지 노이즈, 고주파 노이즈를 예, 얘가 쭉 빨아들여서 이 안에 가다 두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번 처음 할 때는 아까 이제 2개를 투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트랜스포트에는 미리 마련된, 예. 원래 마련된 접지 그렇죠. 단자에 네.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AC에는 남는 코엑스 예, 동축 단자에다가 연결을 한 거죠. 왜냐면은 그 터미네이션이 동축 단자로 된 이 접지 케이블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옆에 있는 거는 엄청 크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어떤 무게, 이거에 따라서 적용하는 기기가 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제가 2018년에 올림푸스 템 리뷰했을 때만 해도 이런 정보, 예. 이런 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를 이제 그 앵트레크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예. 지금 올림푸스 10이 2kg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기본적으로 밝히는 그 가이드는 0.5배에서 5배. 네, 요 사이의 기기랑 연결을 할 때 최적의 퍼포먼스를 보인다.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kg니까 1kg짜리 오디오 기기부터 10kg까지.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슨 소스 기기 쪽이 그렇죠. 되겠죠. 소스기기, 프리앰프 뭐 그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좀 중량이 나가는 큰 어떤 파워 앰프 이거는 네, 얘보다 좀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네. 그렇게 연결을 하셔야지 얘의 어떤 접지 효과를 네, 확실하게 네. 볼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접지 박스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내줄지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녹음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테스트한 시스템은 여기 서울전자에 비치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세팅을 했는데, 일단은 소스기기는 일단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있죠. 네트워크 그렇죠. 플레이어는 루민의 U2 미니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DAC는 바이스의 DAC502를 사용했습니다. 요 두 개 기기에 이 올림푸스 10을 한 대씩 연결하는 그렇죠. 그런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앰프 쪽으로 가면 오디아플라이트의 스트루멘토 넘버 1 프리앰프, 그 다음에 넘버 4 스테레오 파워 앰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독일 가우드 어쿠스틱 아큐톤 드라이브 유닛을 정말 잘 활용하는 스피커 메이커죠. 이쪽에 다크 100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제 테스트하고 녹음한 곡은 두 곡인데요. 두 곡에 대해서 이 올림푸스 10을 적용하기 전과 후, 그렇죠. 요거를 비교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두 곡에 대해서 녹음을 하면서 해서 이제 전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차이가 얼마나 좀 이렇게 제대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Rusted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of money, slow and
네, 첫 번째 곡은 샨탈 챔버랜드의 템테이션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조성진 씨가 피아니스트로 참여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이런 류의 접지 관련 액세서리는 예전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런 앵트리크 이런 접지 박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비슷한 컨셉의 네. 유사품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예, DIY 제품들도 있었고, 막 자기네들 동호인들끼리 만들어서 막 공동구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제품들은 거의 효과를 저는 못 봤고, 이 제품은 확실히 효과가 확실히 좀 들려요. 실제 청감상으로까지 들리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접지 박스들의 어떤 접지 박스들이 청감상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패턴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이즈 플로어가 상당히 좀 낮아진다. 그로 인해서 약간 좀 잠겨 있던 소리들이 좀 더 미세 야금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확 살아나고. 살아나는 그런 특성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첫 곡 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 올림푸스 10을 투입을 하니까 첫 번째 느낌은 소리가 되게 맑아졌다. 그렇죠. 예, 예, 되게 맑아지고 고음은 되게 소프트해지고 선명해지고 저음도 좀 변화가 컸었는데요. 예. 얘가 좀 더 단단해지고 뭔가 윤곽선이 진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무대도 얘를 올림푸스 10을 투입하기 전은 상대적으로 좀 흐물흐물 예. 윤곽선이 좀 이렇게 뿌옇고 희미했었는데 네. 얘 올림푸스 10을 이제 딱 투입을 하니까 아주 무대가 견고해지고 무대 위에 뜬 각 이미지들이 되게 또렷해지는, 네. 그러니까 되게 생각 이상으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녹음할 때나 이 올림푸스 10을 적용 전후로 프리앰프 뭐 데시벨 조정 뭐 이런 거 볼륨 조정 전혀 안 하고 그렇죠. 똑같은 공평한 그런 볼륨에서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약간 이런 효과들은 확실히 전반적인 악기들에 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여기에서도 저는 이렇게 막 큰 틀에서의 그런 변화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작은 그 악기들의 작은 야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들리더라고요. 네. 예, 확실히.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맑고 개운해진 거는 아까 첫 번째 곡하고 비슷했는데 예, 이 모차르트 협주곡, 이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 무대 앞이 좀 더 투명해졌어요. 예, 그래갖고 피아노가 좀 더 비비드하다고 그러잖아요. 좀 네. 생생하게 그렇죠. 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올림푸스 10하고 좀 해당 기기 둘을 연결한 게 기본적으로 은선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선 특성도 좀 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아, 네. 그러니까 좀 소리가 좀 더 야들야들해지고 소프트해지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를 투입하기 전에는 음의 표면이 약간 거칠고 경직된 느낌이었는데 네. 얘를 투입하니까 기본 접지 박스 어떤 느낌에다가 은선을 투입했을 때 느끼는 어떤 네. 소프트한 느낌, 예. 좀 더 몸이 확 풀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스피커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부 뭐 오디오 벡터나 예. 그다음에 탄노 이런 데서 이제 그렇죠. 접지 단자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 단자가 있을 경우 얘를 연결하면은 일반 벽제 콘센트 접지 핀에 연결했을 때보다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상용화 돼가지고 액세서리로 별도로 나오긴 하지만 김 편님 말씀대로 뭐 탄도이나 오디오 벡터나 몇몇 메이커, 그 스피커 메이커들은 이런 기능이 스피커에도 필요하다는 거를 자신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스피커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결국은 오디오라는 게 노이즈와 싸움이잖아요. 예. 뭐 무슨 고주파 노이즈, 전자파 노이즈 뭐가 됐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전원과 관련된 접지 노이즈를 일단 예. 그 기계에 남아있지 않고 이 순환되지 않게끔 예. 어떤 이 편안한 어떤 대지를, 가상의 대지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 시도가 여러 군데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떤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외관의 이 앵트레크에서 예. 좀 멋지게 구현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저는 이 올림푸스 10을 그때 리뷰했을 때도 그렇고 요번에 여기 서울전자 와서 좀 리뷰할 때도 제가 요즘 출혈이 좀 크긴 한데 예. 좀 여유만 있으면은 네.
그 특히 소스 기기 쪽에 연결을 하고 싶다는 아.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오늘은 엔트리크의 올림푸스 10이라는 접지 박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좀 생각하는 게 오디오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가장 약한 부분이 전체의 성능을 좌우한다. 예, 가장 약한 부분이 전체의 성능에서 가장 그런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접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초심자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하죠. 사실 기기에 이제 뭐 투자하기 바쁘니까. 근데 계속 이런 그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계속 구성하다 보면은 접지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청감상, 체감상 소리 자체가 일단 되게 말쑥해지고 개운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배경이 정말 칠흑처럼 어두워지는 거를 예,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한 번 이 접지 이쪽에 빠져들면 뭐 재밌기도 하지만은 네. 좀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좀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좀 악마의 취미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디오의 접지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접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엔트리크의 접지박스 올림푸스 10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